결혼 2년 만에 이혼을 고려 중이네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던 지난해 설날엔 초기라 유산기도 있으니 장거리 여행 절대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은 우리 신랑 덕분에 시댁에 가지 않았고요. 시댁이 좀 멀거든요. 광주에서도 2시간은 더 가야 하는 곳입니다. 사실 신랑의 말을 들으신 시어머님께서 절대 귀성반대를 외치셔서 시어머님 덕분인 것도 있었죠. 원래 추석 사흘 후였던 예정일보다 열흘 먼저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아들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느라고 못 갔죠. 친구들은 우리 아들 녀석이 효자 노릇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올해 설날 결혼하고 제대로 맞이한 첫 번째 명절이 되었습니다. 신랑의 회사가 본래 남들이 노는 날 더 바쁜 회사라 화요일 꽉 채워 연장 근무까지 하고 밤 10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갈 거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미리 얘기했던 신랑이었기에 저는 아기 기저귀며 먹을 거, 입을 거 등등 또 우리 부부 시골 가서 입으로 필요한 용품 등등 낮에 마트 가서 장만했던 선물 보따리, 길이 많이 밀릴 테니 물이며 먹을 거리 등도 넉넉히 준비하라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짐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신랑 차도 카렌스라 짐 싣고 아기 카시트 놓고 해도 우리 아이 눕혀가도 넉넉하다 했죠. 그런데 퇴근하고 들어오는 신랑 뒤로 막내 신우네 식구 4사람이 따라 들어오대요. 어쩐 일이세요 하니 나도 시골 가려고 오빠네 차 넓으니까 같이 가자 괜찮지? 하더군요. 이놈의 신우가 우리 신랑이랑 연년생이라 저보다 3살이나 나이가 많습니다. 물론 제게 언니라는 호칭을 쓰긴 합니다. 새언니가 아니라 올케 언니라고 하죠. 그것도 가끔 자기가 아쉬울 때 말은 존대 안 합니다. 이해합니다. 3살이나 어린 올케에게 꼬박꼬박 존대하기 싫을 테니까요. 암튼 가족이니까 같이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좋게 그러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짐을 다 싣고 보니 7사람이 타기가 버겁겠더라고요. 우리 신랑이 교통정리를 하더군요. 자기는 아기 안고 앞자리에 타고 매제네 식구는 뒤에 타 아기 카시트는 빼놓고 가자. 이래서 출발을 했는데 밤에 출발하긴 했어도 길은 예상했던 것처럼 밀리더군요. 첫 번째 휴게소에서 내려서 아기를 안고 화장실을 다녀오니 어느새 시누이가 앞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문 손잡이를 잡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나를 보면서도 이 시누 내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신랑과 시누이 남편이 와서 추운데 아기 안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안 들어가고 뭐하냐고 묻네요. 곤란한 얼굴로 서 있는데 남편은 자기도 추운지 얼른 운전석에 오르고 시누이 남편도 가운데 자리로 쏙 들어가더군요. 차 안에서 두 남매 간에 뭐라 대화가 오가는 듯 하더니 우리 신우 올케 언니 뒤에 타 내가 앞에서 오빠랑 얘기 좀 하고 갈게 이럽니다. 우리 남편 그래 얼른 타 아기 춥다 이러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좋게 생각한다고 해도 시누이 남편과 2인 시누이 둘째 아들과 함께 앉아가긴 참 어색하더군요. 다음 휴게소 가면 바꿔주겠지 하고 차에 타서는 결국 시댁까지 그러고 갔습니다. 100일 지난 아기까지 안고 어정쩡한 자세로 앉아서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중간에 남편에게 시누에게 얘기 좀 하라고 했더니 우리 남편 어때 식구들인데 좁아도 좀 참아 이러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명절에 시댁 가는 길에 싸우고 싶지 않아 참고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님 손님이 오셨다고 무척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신랑이 썼다는 방에 아기 짐을 들여다 놓았어요. 시댁은 방이 2개고 넓은 거실 겸 부엌이 있는데 그중 작은 방에 제가 아기 짐을 들여 놓았던 거죠. 그런데요, 시어머님께서 차려주시다시피 한 아침을 먹고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기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아기 짐을 찾으니 거실 환기퉁이에 나란히 줄지어 있더군요. 그래서 다시 아기 짐을 방으로 들여놓는데 이놈의 신우 뭐해 어차피 내일 차례 준비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그냥 거실에서 자지.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거실에서 못 자 방에서 자야 해. 그 말을 들은 신랑이 너는 그럼 안방으로 짐을 들여놓지 거실에다 꺼내놓냐. 자기야 우리 엄마랑 자자 이러네요. 그랬더니 이 신우 안돼 아기 새벽에 울면 엄마 잠 못 자. 엄마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 하잖아 이래요. 그럼 100일 지난 아기를 안고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거실에서 저더러 자라는 건가요? 바닥이야 보일러 틀면 따뜻해진다고 하지만 앉아만 있어도 코끝이 시린 바람은 어쩌란 거냐고요. 결국은 어머님께서 나서서 안방으로 짐을 들이는 바람에 방에서 잘 수 있었답니다.
도착한 날 오후부터 설 음식을 하는데 이 신우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네요. 명절날 시댁엔 안 가고 왜 친정으로 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지만 신랑 어머님, 신우의 남편 그 누구도 제게 이유를 말해주지 않더군요. 그러려니 하라는 신랑의 말 한마디뿐. 설 음식을 하느라고 저녁 시간에 맞춰 미리 저녁 준비를 못했더니 지네 식구들 밥도 안 주느냐며 투덜투덜 거리기에 어머님께서나 나나 바쁘니까 신우더러 직접 좀 챙기라고 먹으라고 했더니 전을 부치고 있던 제 곁으로 득달같이 쫓아와서는 제 손에 있던 뒤집개를 뺏어서 집어 던지곤 당장 저녁상 준비해 배고파 죽겠으니 이러더군요. 황당해하는 저를 보며 시어머님은 애가 왜 이런다니 내가 차려줄게 기다려라 이러시자 신우이는 엄마가 하던 거 마저 해 며느리 있는데 왜 엄마가 상을 차려 얼른 일어나서 밥 차려 배고프단 말 안 들리니 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자기네 집 일하는 사람한테나 하는 말투더군요. 큰 소리가 나자 방에서 아기랑 놀고 있던 남편이 쑥 나와서는 자기야 나도 배고픈데 이러네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어찌합니까 내가 며느리인걸. 거실에 밥상을 차려주자 신우 식구들 먹기는 참 잘 먹더군요. 아가씨 설거지는 아가씨가 좀 해주세요. 나는 전 부치던 거 마저 부칠게요. 부탁해요. 밥 먹는 중간에 신우에게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뭐가 날라온 줄 아세요? 이 신우 지 손에 들고 있던 밥 숟가락을 저에게 냅다 던진 거예요. 뭐? 지금 누구더러 설거지 하라는 거야? 아들 안고 왔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내가 왜 친정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며느리야, 누가 며느리야 이러더군요. 다른 건 그냥저냥 참아 넘길 수 있었는데 숟가락이 날아오는 건 정말 못 참겠더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손이 올케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열받아서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간장 종지를 던지더군요. 뭐 하는 짓이냐니? 그럼 친정 온 신우이한테 설거지 시키는 짓은 잘하는 짓인가? 어디서 못 배워먹은 티를 내? 이 신우가 어려서 병치레를 많이 해서 시어른들께서도 오냐오냐 하며 키웠다고 하시고 신랑도 이 신우의 말은 다 들어줬고 다른 형제, 다른 신우의 둘과 외국 나가 사는 시동생들도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가 아나 무인인 성격을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내곤 했답니다. 아무튼 그날 저녁 밥상을 사이에 두고 저와 신우의 전쟁을 치렀고 시어머님과 신랑은 신우의 편을 들어 저를 말렸고 신우의 남편과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하를 사귀는데 남편이 따라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좀 참지 제 성질은 아무도 못 말리는데 이러네요. 남편의 말에 더 화가 끝까지 나길래 안으로 들어와 시어머님과 신랑을 앞에 두고 신우이에게 내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 식구들 무슨 사과식이나 하라 그러냐고 그저 참으라고만 하고 당사자인 신우는 더 기가 살아선 길길이 날뛰고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와 신랑 가려면 가봐라 가면 끝인 줄 알아라 이러네요. 신우도 거들면서 가려고? 그래 가라. 우리 오빠는 내 동생 친구 소개해서 다시 결혼하라고 하지. 너 하나 간다고 우리 집 식구들이 눈이나 까딱할 줄 아냐?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네 하고 미친 소리를 해대는데 거기 더 있으면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아 결국 핸드백만 챙겨 들고 나와 그 길로 서울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랑이랑 시어머니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집에 가는 대로 네 옷까지 챙겨서 친정으로 가라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이 답인데 아기를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분에 겨워서 제 몸만 나온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이혼을 준비해야 할까요? 후기. 오늘 시어머니께 다녀왔어요. 목포로 비행기 타고 가서 비행기 타고 다시 왔네요. 설날 다음날 친정에서 엄마와 큰 새언니가 저를 찾아 집으로 왔더군요. 제 전화가 불통이자 신랑에게 했다가 뭐 대충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가 아침부터 큰 새언니를 닥달하셔서 함께 오신 거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 어쩌느냐, 우리 딸 어째, 우선 눈물바람 먼저 하시네요. 큰 새언니가 이혼을 할 거냐고 묻기에 그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하고 여태껏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 아기까지 낳고 설 지내러 갔다가 그 신우 데리고 가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니 차분히 생각을 잘하라고, 무조건 이혼이 대수는 아니라고, 아기를 생각하라고, 이혼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서왕님과 차분히 이야기하라고
큰 새언니가 저를 다독이더군요. 엄마는 당신도 며느리든 시어머니 입장이지만 결혼하고 이제 겨우 명절다운 명절 지내러 왔던 며느리가 그렇게 부르르 가버리면 많이 속상하실 것 같다며 시누의 문제는 남편과 같이 한 번 더 상의하고 하고 우선은 시어머니께 잘못을 먼저 빌라고 하시더군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큰 새언니와 엄마에게 많이 서운했네요.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한다고 서운하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친정에서나 시댁에서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눈물이 나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올라가니까 이야기 좀 하자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시누네는 갔느냐고 물으니 토요일 미리 갔다고 하대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댁에 어머니 혼자 계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께서도 속상하신지 누워 계시더라고요. 뭐하러 왔느냐고 녹이 어린 목소리로 물으시는 어머니께 그렇게 가버린 건 너무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를 들으니 시어머님이 그래, 네 잘못만은 아니지. 내가 딸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지 하시며 수긍하시더군요. 어머니 말씀으로 그날 제가 그렇게 가버린 뒤 설날 아침 차례 지내러 오셨던 시 작은 아버지께 시누이와 남편이 무지 혼났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자식들 혼내시는 시동생 앞에서 많이 민망하셨다고 하시네요. 시누이에게 시 작은 아버지께서 다시는 명절 지낸다 핑계로 친정에 오지 말고 너희 시댁으로 가라. 올라가는 대로 찾아가서 당장 사죄해 하셨다네요. 그렇게 시어머니께 사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와 있더군요. 시골집에 다녀온 이야기는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지 이미 알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자기 엄마한테 사죄 드려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공항 가는 길에 준비했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하자고. 시어머니께는 내가 자식된 도리를 못해서 사죄를 드렸던 거고 내가 평생 믿고 살아야 하는 남편이 손아래 동생 앞에서 마누라를 개떡으로 만드니 그런 남편 믿고 못 산다고 했죠. 아기도 내게 친권, 양육권 주면 내가 데려가겠지만 안 주겠다면 안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2년여 동안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화를 낸 건 처음입니다. 남편 또한 저한테 여태껏 그리 속상하게 한 일이 없었고요. 제가 강경하게 나가니 남편도 많이 당황하고 놀라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로 옷까지 싸서 친정으로 가라고 했지. 근데 나는 그렇게는 안 가. 못 간다고. 재산 분할 명확하게 하고 위자료 받을 만큼 받고 특히 당신 여동생에게도 위자료 청구해 받을 거니까 나랑 이혼하고 당신이 소개해준다는 여자랑 재혼해서 잘 살아. 아기도 내게 양육권, 친권 다 넘겨주려면 주고 아니면 필요 없어 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던 남편이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2번 다시 이번 같은 일 벌어지게 안 한다고 하더군요. 버텼죠. 다 필요 없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느냐고 이혼하자고 악을 쓰며 오해를 했습니다. 한참을 그리 빌던 남편이 동생, 즉 그놈의 시누에게 전화를 걸더니 지금 당장 와서 새언니한테 사과하고 빌어. 당장. 너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해야 해. 당장 와서 빌어 하더군요. 그 시누 전화 끊고 30분 만에 날라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사과는커녕 악을 쓰고 덤비대요. 저도 똑같이 해줬죠. 시누의 악 쓰는 소리에 우리 아가가 깨어나서 울자 신랑이 얼른 달려가 아기를 어르고 나와서는 시누에게 낮지만 엄격한 말투로 이야기하더군요. 당장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나 너 동생으로 생각 안 한다. 친정이랑 인연 끊고 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네 새언니한테 사과해라. 시누는 불그락 푸르락 얼굴로 결혼하고 아이 낳더니 이젠 동생도 나 몰라라고 하냐고 악을 쓰고 저에게 2손 번쩍 치켜들고 달려들더군요. 남편이 그런 시누를 제지하고 따기 한 대를 때렸습니다. 이제 너는 내 동생 아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드나들지 마라. 엄마한테도 가고 싶으면 우리 없을 때 너 혼자 가. 길에서 만나도 내게 아는 척 하지 말고 혹여라도 나 없을 때 집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그땐 진짜 용서 안 한다. 이러곤 남편이 시누를 질질 끌어내다시피 해서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기가 다시 깨는 바람에 제가 아기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자 남편이 다시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좋은 쪽으로 생각해 달라고 하고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혼란스럽더라고요. 남편의 사과를 정말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다시 한번 시작을 해도 좋을지,
친정의 큰 새언니는 그 정도로 남편이 빌었으면 한 번쯤 용서해도 좋을 거라고 진심으로 사죄한 거였을 거라고 하고 엄마도 한 번은 네가 참아줘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시어머니로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당신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신우를 안 마주치게 할 테니 저보고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눈물로 호소하시더라고요. 이번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였고 시어머니도 용서했지만 신우는 절대로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혼 서류도 버리지 않고 고이 모셔두었어요. 혹시라도 신우에 관련해서 일이 또 생기거나 남편이 신우의 만남에 있어서 다시 중간에서 주선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이혼을 할 거거든요. 정말 결혼이란 걸로 엮여서 평생 안 겪어도 될 수모를 겪네요 제가. 뭐 밟은 셈 치고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걱정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그 신우 지는 어느 집 며느리 아닙니까? 개념을 어디다가 빼놓고 왔는지 절대 그 집에서 문 열어주지 말고 아기도 한 며칠 시댁에 맡겨두세요. 갓 100일 지난 아기 며칠만 시댁 인간들이 보다 보면 힘든 거 알 테고 그러면 새장가가기 힘든 거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미친 신우 어디서 얼마나 배운 여자길래 어른들 있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과 간장 종지를 던진단 말입니까? 그 미친 신우 아마 성격이 워낙 뭐 같아서 시댁에서 안 받아주니 친정에 왔을 겁니다. 절대 그 미친 신우와 멍청이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혼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